자, 그러면 줄거리를 쫙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300페이지 훨씬 넘잖아요. 예. 그것도 교수님 애쓰셨겠는데 한번 볼까요? 여자 대학생인 나오코는 친구인 마코토와 기차를 타고 먼 시골에 위치한 머더구스라는 이름의 펜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는 1년 전 오빠인 고이치가 그 산장에서 죽었기 때문인데, 오빠는 1년 전 다음과 같은 엽서를 동생인 나오코에게 보낸 직후에 자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호, 나오코 잘 지내? 나는 지금 한 펜션에 있어. 사실 여기는 아주 이상한 곳이야. 하지만 무척 재밌기도 해. 이 숙소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 어쩌면 내 인생에도 드디어 희망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 근데 부탁이 있다?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 마리아님은 집에 언제 돌아왔지? 라는 거야. 성모 마리아의 마리아거든. 이 성경이나 다른 어딘가에 실려 있을 것 같은데 조사 좀 해줘. 다시 말하는데 나한테는 아주 중요하거든. 잘 부탁해.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 이런 미스테리 같은 엽서를 보내고 자살했는데, 아무래도 동생인 나오코는 오빠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머물렀던 펜션으로 친구인 마코토와 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는 이유는 그 펜션에는 매년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매년 모이다 보니 친해져서 항상 이맘때쯤에 다시 모이는 것이에요. 이 나오코는 1년 전 오빠가 죽었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지금 그 펜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코와 마코토가 펜션이 위치한 시골 기차역에 내렸는데, 나이가 지긋한 부부도 함께 내렸어요. 알고 보니 그 노부부도 펜션으로 가는 일행이었고, 남편은 의사였는데 오빠가 죽었을 당시에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였어요. 잠시 후 펜션 종업원인 다카세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서 함께 펜션으로 향합니다. 일행이 펜션에 도착하니 방이 7개인 커다란 성 같은 저택이 나타났어요. 머더구스 펜션은 원래 영국 사람이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인수해서 펜션으로 꾸민 곳이에요. 나오코와 마코토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펜션 주인을 만나고 젊은 직원 다카세가 안내해서 방으로 가는데, 마침 그 방은 오빠가 죽었던 방이에요. 머더구스 펜션의 특이한 점은 각 방마다 영국 동요에서 사용되는 가사의 이름이 붙어 있고, 각 방 벽에는 머더구스 동요의 가사가 적힌 벽걸이가 걸려 있는 것이에요. 두 여대생이 머무는 방은 험프티 덤프티 방인데, 이 동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후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동요 가사였습니다. 어쨌든 이 방은 나오코의 오빠인 고이치가 죽은 방인데, 나오코는 펜션 직원 다카세에게 오빠가 죽었을 당시 정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카세가 죽어있는 오빠를 제일 먼저 발견한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고이치 씨가 이곳에 오시고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그때쯤에는 늘 오시는 단골 손님과도 꽤 친해지셔서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함께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다른 손님들이 포커를 하겠다며 멤버를 모으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손님 한 분이 고이치 씨를 부르러 갔거든요. 근데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험삼아 문을 밀어봤는데 그때는 열려 있었습니다. 즉 잠겨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침실문도 두드려봤는데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실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손님은 혹시 안에 있을지도 몰라 창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아가 봤는데 창문도 단단히 잠겨 있었죠. 그래서 결국 자고 있겠거니 하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예요. 사람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부르러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입구도 잠겨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잠을 잘 모양이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0분이 지났죠. 여종업원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고이치 씨가 그때까지 보여준 습관을 고려할 때 이렇게 빨리 잠자리에 들 리가 없었고 전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문을 두드렸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침실도 잠겨 있어서 그것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이치 씨가 죽어 있었어요. 예, 이렇게 펜션 종업원 다카세에 따르면은 나오코의 오빠 고이치는 문을 안에서 잠근 채로 죽어 있었는데, 침대 옆에는 마시다만 콜라 컵이 있었고
콜라에는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고이치는 자살한 것으로 1년 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오코와 마코토는 펜션에 짐을 푼 후에 라운지로 가자 펜션에서 일하는 구루미라는 젊은 아가씨를 만납니다. 겨울에만 이곳에서 일하는 구루미는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구루미는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이곳에 젊은 대학생인 나오코와 마코토가 와서 아주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나오코와 마코토는 이곳에 온 여러 다른 손님들과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작년 나오코의 오빠가 죽기 1년 전에도 이곳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펜션 뒤쪽에 절벽이 있고 그곳에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돌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펜션 뒤로 가보는데 들은 대로 계곡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돌다리가 중간에 끊어져서 2m 정도를 뛰어넘어야 건널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나오코의 오빠가 펜션 안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펜션 뒤쪽에서 계곡의 돌다리를 배회하고 있는 두 사람을 어느 부인이 아는 체를 합니다. 같이 기차역에서 내린 의사의 부인이에요. 그 부인은 자신들의 방에 두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대접하는데 그 방에는 영국 전래 동요인 머더구스의 가사가 벽걸이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런던 브릿지가 부서졌네, 부서졌네, 부서졌네. 런던 브릿지가 부서졌네, 멋진 아가씨. 예, 이렇게 이 머더구스 동요인데 이 머더구스의 동요가 각 방마다 걸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펜션의 전 주인인 영국인이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펜션의 현재 주인인 마스터가 어떻게 이 펜션을 영국인으로부터 인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스터는 8년 전 이 펜션의 영국인 여성 주인과 잘 알고 지냈는데 이 영국인 여성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이 펜션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마스터가 놀러온 어느 날 어린 아들이 펜션 뒤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고 그 슬픔에 도저히 이 펜션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영국 여성이 이 펜션을 마스터에게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기는 조건이 절대로 각 방마다 걸려있는 머더구스 동요 벽걸이를 떼내지 말라는 것과 펜션을 리모델링하지 않는다는 묘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 여성은 펜션을 마스터에게 넘긴 직후 도쿄에서 자살했는데 그 유서에도 펜션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녁에 펜션에 온 사람들이 라운지에 모여 체스를 두고 있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차역에서 만난 의사가 1년 전 나오코의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빠는 각 방의 벽에 걸려있는 머더구스 동요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머더구스 동요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암호이고 그 장소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오코의 오빠는 의사의 방에 와서도 벽에 걸려있는 머더구스 동요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검은 씨앗이라는 말도 했다고 말해줍니다. 나오코와 마코토는 도대체 검은 씨앗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채로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1년 전 오빠가 죽은 방에서 첫날 밤을 자려는 나오코는 선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는데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는데 주방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나오코는 얼른 몸을 숨기고 누군가가 복도로 지나가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지 보지는 못했지만 왜 이렇게 늦은 한밤중에 밖에 나갔다가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나오코는 그 후에 얼른 방으로 돌아오니 옆에서 자고 있던 마코토가 깨어나서 옆방에 있는 오오키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밤에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옆방의 오오키였던 것이에요. 다음날 나오코는 오오키에게 밤에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자 오오키는 깜짝 놀라면서 잠이 오지 않아 산책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나오코와 마코토는 그리고 나서 펜션 뒤의 계곡에 다시 가보는데 끊어진 다리 밑에 숨겨놓은 것 같은 기다란 나무 판자를 발견합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제자리에 놓고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펜션 복도 구석진 곳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요.
조그마한 마리아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우코의 오빠가 보내온 엽서에 마리아님은 언제 집에 돌아왔지라는 암호와 같은 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펜션에 있는 마리아 조각을 본 순간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리아 조각에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뿔 달린 마리아 조각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두 사람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 밤은 작은 파티가 라운지에서 열립니다. 오오키 씨가 일정보다 일찍 내일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펜션에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는데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간 오오키 씨가 돌아오질 않아요. 걱정이 된 펜션 주인 마스터와 직원인 다카세가 밖으로 나가 찾아보는데 한참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오키가 펜션 뒤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늦은 밤이었지만 경찰을 부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오오키는 절벽에 걸려있는 끊어진 돌다리 근처에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오키가 그렇게 위험한 곳을 밤에 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죽은 오오키를 제외한 누구도 펜션에서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살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고사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술에 취해서 실수로 떨어져 죽은 것 같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경관이 기다란 널빤지 같은 것을 가져와서 혹시 이걸 본 적이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오코와 마코토는 널빤지를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널빤지는 어제 돌다리 밑에 숨겨져 있던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오코와 마코토는 경찰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 널빤지를 어제 죽은 오오키가 절벽의 끊어진 다리 위에 놓고 건너다가 떨어져 죽은 것 같다는 말을 해줍니다. 널빤지가 썩어 있어서 부서지면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코와 마코토는 펜션 뒤 돌다리로 가보는데 어제 다리 밑에 숨겨져 있었던 널빤지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추리를 하는데 아마도 어제 본 튼튼한 널빤지는 오오키가 숨겨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썩은 널빤지로 바꿔치기 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오오키는 어젯밤 썩은 널빤지를 사용해서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즉 오오키가 죽은 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고사로 위장한 타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오키는 늦은 밤에 위험한 돌다리를 건너 계곡 건너편으로 가려 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날 밤에 오오키가 몰래 나갔다 온 것도 계곡 건너편을 갔다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펜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 대한 사정 청취를 합니다. 나오코와 마코토는 함께 경찰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그냥 사고사로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이에 나오코와 마코토는 썩은 널빤지에 대해서 경찰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사고사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오오키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펜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펜션에 머무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오코와 마코토는 펜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전까지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었어요. 나오코가 1년 전 이 펜션에서 죽은 고이치 동생이라고 밝힌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오코와 마코토는 오빠가 밝히려고 애썼던 펜션 각 방에 걸려있는 머더구스 동요 가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각 방에 쓰여있는 동요 가사를 베껴와서 조합을 해보지만 너무 어려워요. 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나오코의 오빠가 죽은 정황은 밀실이었기 때문에 만일 타살이라면 이 밀실 트릭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편 두 사람은 2년 전에 돌다리에서 추락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오빠가 죽기 1년 전에 오빠가 죽었고 그 1년 전에도 누군가 돌다리에서 이제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앞에 나왔는데요.
그 추락사한 사람은 나이가 50살 정도, 50살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신주쿠에서 보석 가게를 운영했고 이틀째 밤에 돌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은 것 같다는 정보였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고사가 아니라 자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람기가 많아서 여러 여자와 관계를 했는데 예전에는 다른 여자와 애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사실 보석 가게를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고 대릴사위처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보석 가게 사람이 그 보석 가게에서 도망 나왔을 때 이 펜션으로 왔는데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집에서 나올 때 보석 가게에 있는 보석 원석을 훔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석의 가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될 당시에 그 사람 주변에는 보석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사건은 잊혀져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 전 이 펜션에 온 나오코의 오빠인 고이치가 그런 비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죽은 남자는 아마도 이 펜션의 비밀스러운 암호인 머더구스 동료의 비밀을 풀었고 그 장소에 자신이 가져온 보석을 숨겨놓고 죽지 않았을까 하고 나오코의 오빠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나오코의 오빠가 머더구스의 비밀을 풀기 위해 힘썼고 결국 그 비밀을 푼 오빠를 누군가 살해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나오코와 마코토는 이 펜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죽음과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각 방에 걸려있는 머더구스 동료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동료들을 조합해서 결국 그 비밀을 풉니다. 이게 조금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어쨌건 머더구스 동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뭐 간단한 거였어요. 펜션 근처에서 해가 지는 일몰에 돌다리 그림자가 비추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펜션 근처에서 해가 지는 일몰에 돌다리 그림자가 비추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 비밀을 푼 두 사람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얼른 머더구스 동료의 암호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봅니다. 그 장소로 가보니까 주변은 눈이 내려서 다 하얀색인데 그곳만 눈이 쌓여 있지 않고 검은 흙으로 덮여 있어요. 두 사람은 그곳을 삽으로 파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땅속에서 나온 것은 귤 상자 같은 것이었어요. 흥분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뚜껑을 열어보는데 그 귤 상자 같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미 꺼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경찰이에요. 경찰이 두 사람이 삽을 가지고 나가자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땅속의 상자에서 중요한 것을 꺼내간 사람이 아마도 나오코의 오빠도 죽였으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나오코와 마코토가 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미 이 펜션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낸 직후였어요. 결국 경찰에서는 펜션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누가 범인이고 이 펜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돌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죽은 오오키는 사실 계곡 건너편에 있는 숯창고에 가던 길이었어요. 숯창고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 누군가가 오오키를 죽게 만든 썩은 널빤지로 바꿔치기한 범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범인의 이름도 밝히는데 그 범인은 누구냐면 펜션에 손님으로 온 에나미라는 남성이었어요. 에나미라는 남성인데 에나미는 자신은 숯창고에 간 적이 없다고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미 에나미의 신발에서 숯창고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코 오빠가 죽은 밀실살인의 비밀에 대해서도 풀립니다. 펜션에서 일하는 구루미와 그녀의 애인인 에나미가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즉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협력해서 밀실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에나미와 구루미는
나오코의 오빠를 독살한 후에 한 사람이 방에 남아 문을 잠갔고 밖에서는 문이 잠겼기 때문에 밀실이 된 것이고, 나중에 종업원 다카세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방 안에 남아있던 범인 중에 한 사람이 긴 의자 뒤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슬쩍 나타난 것처럼 꾸민 트릭이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밀실이 아니었던 거죠. 방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결국 에나미와 구루미 두 사람이 1년 전 나오코의 오빠인 고이치를 죽이고 오오키도 죽인 공범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집니다. 에나미와 구루미는 고이치가 머더구스의 비밀을 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년 전에 고이치를 독살했어요. 그리고 고이치가 푼 암호를 토대로 어떤 특별 장소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파내야 했는데 당시에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1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린 이유는 보물이 묻혀있는 정확한 장소는 같은 계절인 겨울의 노을에 비친 그림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즉 같은 계절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오키를 죽인 이유도 밝혀졌는데 그것은 오오키가 두 사람이 땅에 묻힌 보물을 가로채려 한다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고 큰 돈을 두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이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펜션 손님 중 한 사람인 가미조라는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2년 전 이 펜션 돌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보석가게 주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번 사건의 공범 중에 한 명인 구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미조는 자신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펜션에서 죽은 보석가게 주인 가와사키 씨의 사망 원인과 보석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와사키 댁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보석이 암호 장소에 있다는 것은 한 정보통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이치 씨와 함께 이 펜션에 왔던 겁니다. 고이치 씨에게 암호 해독을 부탁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이치 씨도 암호 해독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예, 즉 가미조는 1년 전 나오코의 오빠인 고이치에게 머더구스 동료의 비밀을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함께 이 펜션에 묵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석가게에서 왔다는 가미조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석가게 주인 가와사키 씨가 보석을 가지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보석을 돈으로 환산하며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석이 모두 진짜라는 조건 말입니다. 모두 놀라시는 표정이네요. 그가 가지고 나온 보석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인조 보석들이었죠. 판다 해도 돈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가와사키 씨만 모르고 있었지 보석가게에서는 알고 있었죠. 구루미 씨나 에나미 씨는 한 푼도 얻지 못할 보험죄를 저지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실형에 옮겼겠지만 그 대가는 그저 색깔을 입힌 유리알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루미 당신이 가와사키 씨를 죽이면서 일어난 비극이죠. 예,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제 밝혀주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구루미는 그 2년 전 보석가게 주인인 가와사키를 이제 죽였는데 그 죽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백을 해요. 2년 전 보석을 들고 나온 가와사키 씨는 머더구스 동료 암호에 의거해서 이 펜션 근처에 보석을 묻은 후에 그러니까 머더구스 동료 암호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다가 그 가지고 나온 보석을 이제 묻었는데 그 묻은 후에 돌아오다가 구루미와 마주쳐요. 그 펜션에서 일하고 있는 구루미와. 근데 이 구루미를 보고 나서 이 가와사키 씨가 그 자신이 보석을 묻는 것을 구루미가 봤다고 생각하고 구루미를 죽이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가 가와사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해요, 구루미가. 그리고 1년 후에는 그 가와사키 씨가 죽은 1년 후에는 머더구스 암호를 푼 나오코의 오빠를 자신의 애인인 에나미와 함께 죽이고 보석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비밀의 장소에 묻혀있던
보석, 이제 가짜 보석이죠. 그걸 꺼내서 절벽 건너편에 있는 숫창고에 숨겨놓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협박하여 보석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오옥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건이 이제 해결되고 나오코와 마코토는 마지막 밤을 지내고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마코토가 나오코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요한 착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모에서 이야기한 하늘이 붉어질 때라는 것을 해가 지는 일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 뜨는 일출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장소에는 이 펜션의 전 주인인 영국 부인이 무언가를 놔뒀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에 두 사람은 펜션 직원들을 깨워서 함께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해당 장소에 가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파자 커다란 나무 상자가 나와요. 힘들게 그 뚜껑을 열자 깜짝 놀라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백골이 된 사체였어요. 백골이 된 사체가 들어있는데 이 백골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영국 부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부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묻고 머더구스 동요를 암호처럼 사용해서 아들이 묻힌 곳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비밀이 풀렸고 해결이 되었어요. 나오코와 마코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펜션 직원 다카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나오코는 이번 일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보석가게 주인은 훔쳐온 보석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암호의 장소에 묻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운전만 하던 펜션 직원 다카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보석을 훔쳐온 가와사키 씨는 이 보석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누군가는 자신이 외도로 다른 여자에게서 20여 년 전에 낳은 자식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은 이유는 그 아이에게 직접 주면 그 아이는 보석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파내면 되고 또 영국 부인이 자신의 아들을 묻을 때 사용한 암호의 장소에다 묻으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영국 부인이 묻어둔 것을 발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더라도 거기에 묻힌 보물은 가짜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전에 죽은 가와사키 씨가 다카세 자신의 아버지라고 암시를 해줍니다. 스펙터클한데요. 자, 뭐 사실 그 교수님이 혹평을 하시긴 했어도 예. 요 지루한 부분을 다 빼고 예. 이 스포일러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송은 재밌을 거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절대 안 읽히는 소설을 쓰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페이지 터너잖아요. 그럼요. 네. 가독성은 좋아요, 이 책도. 네, 백마산장 살인 사건 총 3주에 걸쳐서 예.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는데 이 독자 서평 예. 소개 좀 해드릴까요? 이게 첫 번째 분은 평론가네요. 네, 곤다만지. 독자는 아니고 곤다만지라는 일본 분인데 네. 이분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 책 마구 요거를 해설을 하신 분이에요. 이거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예, 아주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예. 백마산장 살인 사건의 신선한 매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톡톡 튀는 두 여대생 콤비의 맹활약, 영국 전래동요 머더구스의 가사를 살인 사건을 푸는 열쇠로 사용해 독자들이 직접 암호를 풀어나가도록 한 점. 교수님이 암호 풀지 않으셨죠? 네. 건너뛰셨죠. 아니, 어려워요. 그리고 작가의 장기인 완벽한 밀실 트릭이 그것이다. 산장이라는 고전적인 무대 속에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이뤄낸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예. 저는 그 배역 중에 인물 중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전 구름이가 자꾸 두루미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다른 독자 서평. 예. 알라딘. 예.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사람. 미스터리 입문자. 일본 장르문학 초보자. 가벼운 책을 좋아하는 사람. 킬링타임용 책을 원하는 사람. 히가시노 게이고의 열혈 팬.
그리고 이 책을 권하고 싶지 않은 사람,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5권 이상 읽은 사람, 백야양과 같은 소설을 원하는 사람, 미스테리 소설에 인이 박힌 사람, 색다른 소설을 원하는 사람 하셨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뭐 60권, 70권 읽은 사람들도 이 책 읽어야죠. 팬이니까. 재밌게 봅니다. 네. 그리고 백야행하고는 색깔이 많이 다른 작품이죠.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읽을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거죠. 이제 좋을 것 같아요.